오늘도 여러가지 재미난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을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 일단 오늘 달러 하락입니다. 달러 지수 하락하면서 미국 증시는 순풍. 이건 거의 조정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미국 증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33,473달러. 애처로운 비트코인. 그래도 다행히 33,000달러 이상은 회복을 해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하락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비트코인이 그래도 힘을 내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엘살바도르에 관한 것입니다. UN 의원회 중에 UN 라틴 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경제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부서의 알리샤 바르세냐라는 집행위원이 엘살바도르의 코인 정책이 자금 세탁과 관련된 위험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인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를 하면서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때문에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의 정밀 조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국제기구들 중에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받아들인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곳들이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엘살바도르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는 설문조사였었는데요.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곳은 디스럽티바라는 곳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응답자 중에 54%가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로 전혀 옳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고 24%는 약간 옳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비트코인 채택을 찬성하는 응답자는 20%도 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부정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글쎄요, 저희가 그동안에 봤었던 엘살바도르 주민들이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한 가지 정말 미심적인 것은 이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 중에 46%는 비트코인에 대해 전혀 모른다라고 답을 했으며 65%는 암호화폐 결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46%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네요. 대통령이 나와서 발표도 하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그랬는데 비트코인에 대해 전혀 모른다. 저는 이 설문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것들이 누구의 지령을 받고 가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해봅니다. 자, 일단 그것은 제 생각이고요. 기사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에 몰빵한 회사 마이크로스트레러지 관련된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입한 것만큼 마이크로스트레러지 주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곤 하는데요. 이런 마이크로스트레러지 주식을 몽땅 사들인 투자회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회사 이름은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베스터스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마이크로스트레러지 클래스 A 주식을 무려 95만 3,242주를 보유하게 되면서 마이크로스트레러지의 2대 주주로 단숨에 올라섰다라고 하네요. 참고로 그들은 지난 3월 31일 전에는 마이크로스트레러지의 주식을 한 주도 들고 있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엄청나게 사들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양의 주식을 사들인 것일까? 마이크로스트레러지가 성공한 소프트웨어 회사인 것은 맞는데 과연 단지 그 이유 때문에 투자를 진행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은 둘 다 후라이드 반 양념 반처럼 둘 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됐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나쁜 소식은 아니다. 좋은 소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미국 나스닥 상장 금융기업인 퍼스트 미드웨스트 뱅크오프가 그레이스케일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GBTC 29,498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어제 화제가 됐었던 소식, 애플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인 스티브 워즈니악이 최근 한 행사장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놀라운 수리학적 기적이다, 금보다도 진귀하다라고 발언을 해가지고 크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는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투자한 적은 없다라고 하네요. 에헤이, 좀 아쉽죠. 본인이 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좀 더 설득력이 있지. 기적이라며 그럼 좀 기저귀 좀 사세요. 다음으로 이어서 마이크로스트레러지의 CEO 마이클 셀러에 의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신원 인증 프로젝트 ION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니네도 비트코인 좀 사면 안 되겠니?
다음으로 이어서 짧은 텍사스 관련된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텍사스의 도시 중에 락데일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도시의 시장은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아해서 집에서 스스로 채굴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회사들을 정말 환영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이어서 최근에 텍사스에 채굴 중인 회사 중에 라이오트 블록체인이라고 있는데 주정부가 지금 텍사스에 전력이 모자란다라고 요청을 하자마자 바로 채굴을 중단하면서 주에 협조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이어서 캐시앱 스퀘어가 얼마 전에 비트코인 하드 월렛 지갑을 개발하려고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잭돌씨가 직접 이야기를 하기를 스퀘어는 비트코인 하드웨어 월렛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부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주류화가 더욱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달 암호화폐 거래량은 급감했다라고 합니다. 가격 하락 및 변동성 때문이었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그 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가지고 6월달 같은 경우 5월에 비해서 현물 거래량은 42.7%, 파생상품 거래량은 40.7% 감소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흥미를 잃고 주식으로 다시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의 약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의 분석, 최근 상승형 채널에서 하방으로 이탈하고만 비트코인, 기술적으로 예측을 해봤을 때 29,000달러대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전에도 29,000달러에서 강한 반등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더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물론 지금 당장 곤두박질 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베어리시 위테스트 하러 올라가게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얻어맞고 떨어지게 된다면 계속해서 하락하게 될 수 있다. 인컴 샤크라는 분석가 역시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 추세를 뚫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전 저항까지 한번 올라가가지고 부딪힌 다음에 떨어진다. 그러면 하락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어제 나왔던 분석대로 이것이 페이크아웃이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쭉 올라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반등하려고 하고 있는데 추세 저항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주봉을 보시면은 그동안에 떨어질 때마다 꾸준하게 이 세력들이 사서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계속해서 점차 힘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3만 달러가 뚫리게 된다면 26,632달러가 주봉 기준 저번 상승으로부터 0.618자리로서 유력한 지지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게 뚫린다 그러면은 23,400달러도 열려 있다. 근데 뭐 거기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결국 2만 달러 선까지도 가게 되겠죠. 2만 달러가 뭡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15,000달러 간다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 예를 들어서 한때 비트코인이 4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구라하임즈 파트너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 같은 경우는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15,00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구라를 현란하게 쳤다라고 합니다. 에라이 양반아. 다음으로 해서 뉴스BTC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한 개를 채굴하는데 드는 평균적인 비용이 14,000달러이기 때문에 바닥이 14,000달러가 될 것이다. 거기까지 안 내려가면 너 죽어. 다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헤드앤숄더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비트코인이 결국 19,000달러대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 3만 달러도 안 뚫렸는데 벌써부터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이 자식들이. 이런 자식들에게 일침을 놓기 위해서 온체인 전문 분석가 윌리 우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비트코인은 바닥을 찍은 것 같다. 또한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건강한 속도로, 그러니까 활발하게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전송 중에 있다. 이것을 봤을 때 공급 쇼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다.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수량을 꾸준히 초과 중에 있다. 정확한 가격 상승 시점은 불투명하지만 매도하고 싶지 않을 만큼 펀더멘털이 건강하다 이 자식들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분석가 윌리엄 클레멘테 역시 최근에 고래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전혀 없다. 하루 5만 개 이상의 새로운 비트코인 주소가 체인상에 등장하면서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번 주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새로운 17마리의 비트코인 고래들이 출현했다. 고래들의 전체 보유량이 65,492개로 증가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비트코인 하면은 뭡니까? 청개구리, 5기의 비트코인 아니겠습니까? 많은 매체에서 비트코인 떨어지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이 부디 그대를 비웃으면서 높게 상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그런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일단은 두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국내 기사들만 봐도 굉장히 비관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비트코인에게 상승 추진력을 쌓아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에서 잔돈 바꿔주는 기계로 유명했다가 비트코인 판매도 도와주고 있는 코인스타가 코네티컷 주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주의 슈퍼마켓에서 비트코인 판매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다음으로 해서 알트코인 소식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바스왑의 테스트넷이 7월 29일 출시가 될 예정이다 라는 발표가 나왔었고요. 에이다의 찰스 호스킨슨이 이더리움 클래식 협동조합 이사회 멤버로 합류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경험과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발란체가 몇 주 안에 차세대 브릿지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초기 출시됐었던 아발란체와 이더리움 브릿지보다 10배 빠르고 5배 저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코인베이스에 이어서 서클 역시 뉴욕 증시에 상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서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USDC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죠. 다음으로 해서 최근에 이 NFT 관련된 코인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 있는 분석가는 또 다른 NFT 프로젝트인 앨리스 코인이 아박스랑 좀 비슷하다, 그런 의미에서 크게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그냥 딱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크립토닷컴이 인스타그램에 UFC 필터를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해당 필터를 사용해서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뒤 크립토닷컴을 태그하게 되면은 $100 규모의 UFC 스토어 기프트 코드를 선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고, 자, 그 다음으로 지금 현재 트위터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코인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 시트콤 중에 굉장히 인기가 많고 유명한 시트콤 오피스라고 있습니다. 오피스의 한 배우, 흑인 배우인데요. 이 양반이 최근에 코인을 출시를 했다. 유니스왑 등등의 니클 토큰이라는 코인을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정말 암호화폐 시장의 막바지가 아니냐, 안 좋은 징조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연예인들이 만든 또 다른 코인이 출시가 됐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거 SEC한테 안 걸리려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이런 소식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내에 이 걸려있는, 묶여있는 이더리움 규모가 총 유통량의 31.69%를 차지하게 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묶여있는 이더리움 개수가 높아지게 된다면 이더리움 하방 압력도 약해지게 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골드만삭스는 이더리움이 결국 비트코인을 대체하고 대장 코인이 될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출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신기하게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마치 약속이라도 했다는 듯이 다 함께 손을 잡고 비트코인을 까내리면서 이더리움을 높이 치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들의 의도는 순수한 것일까? 그 다음으로 유명 분석가 블런츠는 이더리움이 조만간에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 암호화폐 업계의 2인자를 차지하고 있는 이더리움이 힘을 내줌으로써 비트코인이 흔들릴 때 비트코인을 견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동지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소식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정보들이 나왔었는데 재밌었다, 도움이 좀 된 것 같다 싶으시다면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에 짬뽕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안전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